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가이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지요. 역시 방송을 듣고 여러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주셨어요. 잠깐이라도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다행히 이제 다른 가족들이 흔쾌히 일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어르신과 시간을 보낼 테니 개인 볼일을 보라고 하셨대요. 정말 참 잘 되신 일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미용실 다녀오셨답니다.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죠? 네. 개인 시간을 갖는 것도 치매 어르신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사연을 주신 분처럼 미용실 방문을 한다든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교회나 아니면 절에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건강검진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여행이나 영화나 연극, 공연 관람도 할 수 있고요. 독서 같은 취미생활도 해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미리 계획하여야 하겠죠. 사연을 주신 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치매 가족 휴가제를 활용하거나 아님 단기보호 서비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도서관에 꼭 간대요. 그 이유가 요즘 오디오북이나 이북도 있는데 왜 꼭 도서관을 가냐, 집에서 보면 안 되냐 하니까 도서관에는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안 건대요. 그래서 좋대요. 맞아요. 책이 좀 과묵하죠? 도서관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치매 극복 도서관이 있어요. 전국에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서관 안에 치매 도서 코너를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치매 관련 도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대구 지역에도 현재 19곳이 있는데 치매 아름 도시 대구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귀로 듣는 책, 즉 오디오북 도서관이 있어요. 강원도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디오북 도서관 메뉴가 있어요. 회원 가입하시어 다양한 치매 도서를 편하게 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야, 이제는 책도 말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네, 제 지인은 시대가 변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요. 음식을 주문할 때 키오스크라고 하죠.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터치스크린 기계로 해야 하는데 기계마다 주문 방법도 다르고 어떤 곳은 글자가 너무 작고 포장 주문으로 한글로 적어도 되는 것을 굳이 테이크아웃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당황한다고 해요. 키오스크도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가로수 방송도 팟빵이라는 인터넷 라디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런 라디오 방송은 큰 방송사에서 아직 광역치매센터에서 만든다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못했고,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팟빵을 다운로드해서 듣는 과정이 이제 일부 어르신들은 어려워하셔가지고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지금 홍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 AI 스피커라고 해서 말하는 스피커, 사람이 뭐라고 물으면 대답하고 그런 거, 요즘 그 1인 가구가 많아서 지자체마다 1인 가구에 AI 스피커 보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어르신이 쓰러지면 살려줘라고 외치면 이 AI 스피커가 그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19나 연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과학기술로 실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로수도 AI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I 스피커 중에 팟빵과 제휴가 된 제품은 저희 가로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주로 그 AI 스피커로 보면 날씨 묻거나 음악 틀어달라 하거나 뉴스 듣기, 오늘의 운세 보기 이런 기능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있네요. 음식 레시피도
그러니까 뭐 요리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한대요. 계란찜 만들기 알려줘 네. 라고 AI 스피커에다가 말을 하면 네. 레시피를 검색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계란을 깨시고 후라이팬에 놓아주세요. 뭐 이러겠죠 뭐. 어르신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니까요. 또 다른 사회적 배려가 담긴 기술로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는 그 GPS 기능을 활용해서 배회 감지기 GPS 기기를 또 손꼽을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라지시게 되면 어르신을 신속하게 찾는 데 참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 그 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이 1995년에 발간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전등이 켜지고 좋아하는 음악을 컴퓨터가 알려주는 시대가 온다는 내용이 그 책 안에 있거든요. 그때 그 책 볼 때 아니 말도 안 되지, 컴퓨터가 무슨 신이냐, 이걸 언제 다 해줘, 언제 그 시대로 올까? 그랬는데 그때는 PC 통신이라고 해도 또 뭐 하이텔, 유니텔 나오는 들 기억하십니까? 사이트 접속하면 컴퓨터에 전화선행을 대가지고 삐삐삐삐삐 이런 소리 나고 그랬잖아요. 파란 바탕에 흰색 글씨가 막 쫙 나오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무선 휴대폰이 내 위치 알려주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찾아주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빌 게이트나 네.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는 과학자들만이 예견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예전에 폴드 핸드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이트 버튼을 누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익숙지 않으니까, 낯선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리한 시대를 만들어준 과학자도 치매에 걸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가 되겠습니다. 가이드님, 야 진짜 궁금한데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누구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의 위험성은 올라가요. 유전자 돌연변이 등으로 이런 나이에 치매가 오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커지죠. 근데 똑같은 노인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치매 걸리고 그러잖아요. 치매와 관련된 생활 습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즉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과학자처럼 평생 머리를 쓰시는 분은 치매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009년 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찰스 가오가 알츠하이머 병이었어요. 찰스 가오는 광섬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66년도 유리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면 빛 신호를 100km 이상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네. 그 연구를 기반으로 최초의 광섬유가 등장하고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광통신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정보통신 혁명으로 이어져서 찰스 가오를 광섬유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와 소통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큰 공을 세운 분인데 그 찰스 가오라는 분도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찰스 가오는 중국 태생의 미국 국적의 화교인데 네. 중국 사람들이 마작이라고 부르는 왜 우리나라 뭐 장기나 바둑 같은 전통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 네네네. 마작을 할 때 가족, 친구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서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네. 노벨 물리학상은 2009년도에 받았는데 부인이 대신 수상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스스로 치매를 밝힌 유명인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1994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뉴스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던 그 목소리가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장면이. 그래요.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도 알츠하이머 병이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인 나이인 69세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1981년부터 89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이었고 퇴임할 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 병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립 알츠하이머병 재단과 함께 1995년도에는 로널드 랜시 레이건 연구소를 창설하였죠. 아마도 이 시기가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부인 낸시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병이 진행하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이고.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네. 우리 마음과 같죠. 그러네요. 재임 기간 중에도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뉴욕 타임즈가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같은 고유명사 대신에 이것, 그것, 영어로 띵, THING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임기 후반에는 갈수록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많았다고 해요. 일종의 알츠하이머병 정상이죠. 그 헐리우드 배우죠. 그 코미디언 겸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치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로빈 윌리엄스는 루이소체 치매였어요. 그의 부인 수잔 슈나이드 윌리엄스는 이 루이소체 치매 투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수필도 출간을 했는데요. 그녀의 해고에 따르면 생전 로빈 윌리엄스는 이 가슴 쓰림, 또 후각 상실 등의 어떤 신체 증상은 물론 심각한 편집증과 망상, 그리고 불면증과 더불어 정신적 박탈감에 몹시 시달렸다고 해요. 다양한 치매 종류가 나오는데 앞서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병이 와서 치매가 온 거고 방금 로빈 윌리엄스는 루이소체 치매, 윈스턴 처칠 그 전 영국 총리는 혈관성 치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치매입니까? 미국과 소련의 연합을 이끌어 독일을 막아내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윈스턴 처칠은 혈관성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번이나 영국 총리를 맡았었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수재였죠. 나비 넥타이와 담배, 시가가 처칠의 상징일 정도로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를 끊은 후에도 사진을 찍을 때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해요. 거의 이제 방송에서 보는 사진에 다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나비 넥타이에 시가를 물고 계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에 시가를 끼고 있다든지 그죠? 네.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도 잘 아시죠? 네네. 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명언도 남겼는데요.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3번이나 연임을 한 대단한 분이세요. 60대 후반에 정계에서 은퇴했어도 연설이나 인터뷰 같은 활동을 했지만 70대 후반부터 뇌졸중을 앓으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87세에 사망하셨어요. 처칠도 대처도 정말 강인한 분들인데 치매는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그 최근에 또 뭐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배우 윤정희 씨도 알츠하이머 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 이분도 22살에 데뷔해가지고 거의 53년 동안 325편의 영화 주연을 맡으셨죠. 당대 최고의 스타인데 이분 또 유명하잖아요. 그 긴 지문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연기하셨는데도 이런 알츠하이머 병이 오네요. 네. 자니윤 쇼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토크쇼를 선보였던 코미디언 자니윤 씨도 돌아가시기 4년 전에 뇌출혈 쓰러지고 치매 증상으로 미국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았죠. 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도 향년 83세의 나이로 타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쯤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도 향년 99세로 타계하였는데 알려지기로는 90세부터 치매 치료약인 아리셉트정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 제21대 왕 영조도 치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면 뭐 과학자, 대통령, 정치인, 유명 배우, 기업 총수, 심지어 왕도 이 치매를 피해가지는 못했네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생존이 길어지면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치매와 관련된 습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무엇을 고쳐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싶은데 치매가 유전이 됩니까? 원인에 따라 유전이 되기도 하지만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치매 질환은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가족력이 있으면 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가 있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3.5배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알츠하이머병 가족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70세 이후 나이가 들어서 알츠하이머 병을 앓기 시작했다면 치매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간 높을 정도예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 병에 걸릴 경우에는 유전적 위험도가 높습니다. 앞서 알츠하이머 병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치매를 대표하는 이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신경성 질환의 경우 그 유전적인 이상뿐 아니라 후천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더욱이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발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환경적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최선의 길입니다. 저희가 가로수 2화에서 치매 예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은 반대로 치매 발병 위험도에서 알아보겠군요. 치매는 아무리 강조해도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치매 최고의 치료법은 치매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 하나씩 알아보죠.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 첫 번째는 과음입니다. 사회자님 술 좋아하세요? 전 다행히도 술, 담배를 안 합니다. 보통 술 잘 드시는 분들은 분위기에 먼저 취해서 술이 과한지도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적절한 음주는 젊은 성인 남자인 경우 하루 2잔, 여성이나 노인은 하루 1잔 정도라고 합니다. 맥주, 소주, 양주, 와인 각각 해당하는 잔 기준으로 1~2잔이에요. 과음은 직접적으로 뇌를 손상시키고 당뇨나 고혈압을 일으켜 간접적으로도 뇌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과음은 치매 유병률을 2.6배, 대략 3배까지 올라가게 해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1~2잔만 마셔 이렇게 하시겠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만 드시는 게 옳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흡연이에요. 아까 그 처칠이 담배를 사랑했다고, 그죠? 시가를. 만약에 처칠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나 일찍 끊었다면 뇌졸중이나 치매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처칠의 담배 사랑과 치매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흡연은 치매 위험성을 1.6배, 그러니까 약 2배까지 올린다고 해요. 담배만 타는 게 아니라 뇌도 타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처칠을 만난다면 담배를 당장 끊으라고 말하고 싶네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담배만 타는 게 아니라 뇌도 탄다. 폐도 타고 온몸이 다 탑니다. 그러니까 끊으셔야 돼요. 흡연, 이 담배는 발암 물질로 이미 뭐 다 잘 알려져 있는 거고,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의 손실을 배상하라라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그 5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냈죠.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물론 1심은 패소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흡연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끊는 것도 매우 어렵겠죠. 술 줄이세요, 끊으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중단하도록 권유를 받았는데도 계속 피거나 마신다 그러면 중독으로 봐야 됩니까? 본인의 의지로 중단이 어렵다면 중독성 뇌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판단력 등의 장애가 생기고
치매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보건소에 가시면 치매 안심센터하고 금연 클리닉도 함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 검사 받으시고 흡연자이시면 금연 클리닉으로 연계해 드린다고 하니까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방문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연을 위해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치매 발병 위험은 뇌 손상이에요.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머리를 충격을 입는다면 치매 위험성이 2.1배 올라가요. 그래서 작은 충격이라도 반복되면 해로워요. 그래서 주먹으로 머리를 반복해서 맞는 권투 선수들은 노년의 치매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해요. 큰 충격으로 의식 소실이 있거나 출혈 등이 생긴다면 더욱 위험성이 올라가겠죠. 전 세계적인 복싱 선수 모하마드 알리 아세요? 그럼요. 벌처럼 날아서 뭐 이렇게 쏜다, 나비처럼 날아서. 이분도 하여튼, 파킨슨 병이었어요. 아마도 복싱할 때 머리 부위를 많이 받아서가 아닌지 추측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벽이나 욕조 변기에 머리 부딪히는 경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안 미끄러운 곳에 안전바나 지지대를 꼭 설치하세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머리를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차를 탈 때 꼭 안전벨트를 매시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키보드가 많은데 헬멧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모 당연히 필수겠죠? 필수죠. 누구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좀 넘어져 가면 다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간혹 지팡이 짚는 거 부끄럽게 여기는 어르신이 계신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 걸을 때 균형감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팡이를 이용해서 외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나의 안전을 지켜서 치매를 예방하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가이드님, 우울증도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까? 네, 우울증은 치매 위험성을 1.7배 올려줍니다. 일부러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없지만 방치하는 분들은 간혹 계세요. 우울증에 걸리면 뇌의 활동이 떨어져서 치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치해서 뇌를 자극할 기회가 장기간 차단되면 실제로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일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들을 갖고 계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보면 진료 기록 때문에 나중에 민간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런 얘기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우 흔합니다. 필요하다면 적극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2016년부터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가입한 보험 종류와 약관에 따라 좀 다르다고도 해요. 민간보험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어요. 혹시나 병원 방문이 정 끓여지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찾아오셔서 상담부터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치매 발병 위험 5번째는 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아도 치매 위험이 1.6배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노화를 빨리 일으키고 뇌졸중 치매 발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보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복용하세요. 혈압관리 중요합니다. 저 이 내용 부분에서 제가 섬뜩했거든요. 제가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혈압 조절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짠 거, 너무 단 거, 기름진 거 이런 음식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고혈압이라면 나쁜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다른 분들은 뭘 먹으면 고혈압에 좋으냐는 질문을 더 많이 해요.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채소, 과일, 저지방 음식, 정제되지 않은 곡류, 콩,
견과류, 그리고 식물성 기름, 생선, 그리고 닭, 오리, 칠면조 같은 가금류 등이 좋습니다. 다행히 닭고기는 제가 좋아하니까 좀 도움이 되겠네요. 고혈압 얘기 나오면 또 당뇨병도 따라 나오죠. 예, 당뇨가 있으면 치매 위험성이 이 또한 1.6배 올라가요. 당뇨가 아니더라도 고혈당 자체가 뇌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고혈당의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공복 시 혈당 수치가 100, 그리고 식후 2시간 이내는 140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 성인 당뇨 유병률은 2018년 기준으로 13.8%,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인데도 검사를 받지 않아서 이거에 모르고 지낸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하는 거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또 치매 위험성이 1.6배 올라가요. 비만은 당뇨, 심장질환 등과도 관련성이 높지만 비만 자체만으로도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연구들에서 비만한 경우 노년에 치매 발생이 많았다고 하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치매병동에서 제가 근무할 때 치매 할머니들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하나같이 젊었을 때 비만이었어요. 그때 제가 비만도 치매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즘 그 설탕세라고 하나요? 설탕세 도입 얘기가 나오던데 음료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2016년부터 세계 각국의 비만과 당뇨 예방을 위해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다고 하는 거죠. 실제 미국하고 영국, 노르웨이는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물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설탕세가 부과되든 되지 않든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만과 당뇨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니까 비만과 당뇨, 혈압 관리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네, 비만과 당뇨, 혈압 관리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은 그 체중을 신장 단위로 보면 미터로 해서 2번 나눈 값이 25를 넘는다든가 그 허리 둘레가 남자가 90cm, 여자가 85cm 이상일 때를 비만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고 키가 160cm이면 60 나누기 1.6 나누기 1.6은 23.4가 나옵니다. 이 정상 수치이지만은 살짝 비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체질량 지수 BMI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비만도 계산기 치면 그 신장, 체중, 나이 넣어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저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비만이 되나 안 되나를 그러면 제가 87kg이면 네. 자 궁금하실 거예요. 1.8 나누기 1.8 26.8이 나오는데 그럼 비만인데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열심히 운동해야겠습니다. 제가. 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본인의 적정 체중을 아셔야 하고 네네. 가급적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운동 부족만으로도 치매 위험성이 1.8배 올라가요. 운동 부족은 혈관 손상, 염증 반응을 높여 뇌 손상에 기여해요. 운동은 뇌세포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을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줘서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보통 이제 3회 이상, 하루 최소 30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제한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주시면은 치매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와 연관이 있는 치매 발병 위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음, 흡연, 뇌 손상, 우울증, 혈압, 당뇨, 비만,
운동 부족이었어요. 네. 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수칙 333을 만들었고 또 세대별로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를 그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나 치매 체크 앱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희는 이미 가로수 2화에서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다뤄서 오늘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돈, 명예, 권력,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 치매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치매로부터 더 거리를 둘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나쁜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해서 좋은 생활 습관으로 오래 가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할 테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이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지요?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 구독자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이드님의 꿀팁 듣고 싶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 메일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